상담소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시가 오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피해 여성은 오 시장의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취임 2년을 2달에 앞두고 벌어진 단체장의 불명예 퇴진에 지역사회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산시정은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부산시는 변성환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 7일까지 1년 가까이 시정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계속해서 공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부산시정.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이 숨가쁘게 펼쳐져도 모자랄 시점이지만 책임자 부재로 속도감 있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에 일정 정도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현안 추진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전 오거돈 시장의 취임 일성은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와 가덕 신공항의 재추진이었습니다. 재추진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초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경남이나 울산이나 부울경 지역은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공감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불경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까지 지난 2년 동안 부산시정의 정책 우선순위는 온통 신공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늦어도 6월까지는 재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신공항 논의는 구심점을 잃게 됐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전제로 추진되는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와 불경 메가시티 추진 등 대형 현안 사업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부재로 당정 협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새로이 선출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저는 경제협의체 구성이 하루빨리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 시장의 사태로 부산시는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보궐선거일인 내년 4월 7일까지 부산시를 이끌게 됩니다. 변성환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전격 사퇴로 부산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차기 시장 후보군을 뽑으며 복잡한 셈법에 돌입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자 기자입니다. 먼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시장 후보 1순위는 김영춘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해 오히려 홀가분하게 바로 보궐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대권을 꿈꾸는 김영춘 의원이 임기 1년 2개월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 선거가 1년가량 남은 만큼 공공연하게 시장 도전의 뜻을 내비쳐왔던 박재호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3선 김세연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보수 쇄신의 상징으로 인지도를 높인 데다 지난 시장 선거에서도 젊은 시장론의 힘을 얻고 유력 후보로 오르내렸기 때문입니다. 인지도도 높은 만큼 오 시장의 사태가 알려지자
김세연 의원이 지배주주인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이번 총선 공심위 활동을 하면서 부산 정치권의 인심을 잃었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유력 주자는 삼선 이진복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진 불출마 선언으로 당 내외에 신망을 얻은 데다 구청장도 2번 역임하는 등 실무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새 인물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수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빠른 시일 안에 부산 의원들이 모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무소속의 오규석 기장 군수도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자천, 타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성추행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기는 오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청사 CCTV의 보존 요청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문성을 가진 수사팀과 피해자 보호팀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문화예술인 3,2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고사위기에 처한 소극장과 극단 지원, 예술인을 위한 기업 파견 등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 편성했습니다. 앞서 부산시가 지난 10일까지 부산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접수한 결과 공연 취소와 연기 등 199건의 사례가 신고됐고 피해 금액은 11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해운산업에 해양수산부가 1조 2,500억 원의 추가 금융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모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선박의 담보 비율을 최대 95%까지 인정합니다. 또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재용선하는 세일앤리스백 선박 전체 대해 1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하고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올해 지원을 각각 2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업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가 5% 미만이지만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는 것을 돌며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과 인도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안전수칙을 알리는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를 상대로 헬멧 대여소 확보와 임시 보관소 마련, 이용자 단체보험 가입 등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수도권에 대응해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도시권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았으며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이 끝나면 광역도시권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지역균형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박물관이 소장한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 백자대호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백자하리가 파손이 거의 없는 완전성, 비례가 알맞는 조형성 등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자하리는 동양고무 고 현수명 회장이 지난 1978년 2월에 기증했으며 높이 52.8cm에 이르는 조선 후기의 대형 도장입니다. 부산시가 올 하반기에 개최하는 민간 전시회 11건과 국제회의 3건을 선정해 예산 4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시회 등은 부산 반려동물 박람회와 국제자격증 박람회,
부산 욜로 라이프 페어, 행복인사이트 등 지역 마이스업계가 자체 개발한 행사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장 임차료와 부스 설치비 등 직접 지원금 외에도 행사 홍보 영상 촬영 지원이나 방역비 등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에 친환경 수소버스 15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부산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도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카자흐스탄 청년 알리 씨의 사연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이웃을 구하고 부상까지 입었지만 정작 본인은 신분이 탄로나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선행을 보상하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추방은 안 된다며 알리 씨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양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불길을 목격한 알리 씨는 곧바로 잠자던 주민 10여 명을 깨워 대피시켰습니다. 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에 갇힌 주민을 직접 구하다 손과 목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나면서 치료는 고사하고 다음 달 1일 강제 추방당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딱한 사정을 접한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치료비를 모아 알리 씨를 돕고 나섰습니다. 또 알리 씨를 의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리 씨를 추방하는 건 국가적 망신이다. 영주권을 줘 계속 한국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 청원인은 임명을 구한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주고 소방관으로 특채까지 한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알리 씨는 2017년 입국한 뒤 줄곧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고국의 가족들을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시급한 건 알리 씨의 체류를 연장해 추방을 막는 일입니다. 알리 씨를 의상자로 지정하거나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을 의상자로 인정해 영주권을 준 전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전철 선로에 뛰어들어 일본 시민을 구하다 숨진 의인 이수연 씨 사건이 당시 한일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좋은 선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5도에서 6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제천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를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대기가 메마른 상태에서 작은 불씨가 유입되면 거센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동해안 지역에 산불 위험주의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 지역에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여전히 5도를 밑돌면서 쌀쌀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남해상과 서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도 쑥쑥 오르겠고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이번 주 평일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곧이어 인간극장이 방송됩니다. 매출이 저런다 저런 잘 되나 봐요 뭐라고 뭘 사람이 없는데 뭐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꼬다지는 처음이야. 미쳐버리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